자, 이번 시간에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입니다. 요 2단원 우리 결합까지 다 배우고 그 첫 번째 단원이죠. 자연의 구성물질. 그 첫 단원으로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A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나올 때는 앞에랑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성물질? 뭐 이렇게 써볼까? 구성물질. 일단 우주에 누가 제일 많죠? 우리 여기서 하는 건 다 질량비입니다. 질량비. 질량은 누가 제일 많느냐? 수소가 제일 많죠? 수소. 그 다음은 헬륨. 그 다음은 나도 잘 모르겠어. 얘네들이 제일 많은데 뭐, 그지? 우주는 요 정도. 네, 우주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지각입니다. 지각. 지각이라고 하면 지구 껍데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나 되지만 껍데기는 한 두꺼워야 45km? 사과의 사과 껍질 정도 지구를 사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각이고 우리가 석유도, 석탄도, 지하 자원을 이렇게 매장된 거를 채굴해서 쓰는 곳이 다 지각이죠. 자, 지각에는 8대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각에는 O, C, R, 폐, 가, 나, 크, 마 이렇게 지각의 8대 원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시알페 따라하고 있죠? 오시알페, 카나크마 이렇게 알면 되는데 사실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두 개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지각의 가장 많은 원소는 OC다. OC. 자, 산소와 규소로 뭘 만드냐면 SiO2라는 걸 만들고요. 이게 규산형 광물입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를 배웠다면 이 SiO2가 지각과 멘틀에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각과 멘틀에 제일 많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구 전체는 그러면 지각과 지구 전체는 다른 겁니다. 지구 전체라고 하면 내액과 외액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누가 제일 많죠? 누가 제일 많죠? 철이죠, 철. 그 다음은 산소다. 그 다음은 규소던가? 자신이 없네. 지구 전체. 어이구, 여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신 없는 건 빼는 게 좋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다. 네, 아마 규소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다. 수소와 헬륨이 12대 1이고 질량비는 3대 1이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각에는 OCRP, 카나크마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 OC, SiO2, 산소랑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형 광물이 제일 많고 멘틀에도 얘들이 제일 많다. 하지만 내액과 외액까지 포함하면 철이 가장 많다. 왜냐면 누가 개수가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이 질량도 커요. 그래서 이건 다 질량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생명체는 누가 제일 많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산소, 탄소, 수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 생명체 왜 이게 제일 많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기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미 이런 거 이제 많이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물질은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단백질과 핵산이고 핵산의 구조,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도 배웠고 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돼 있다.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포도당이죠. 포도당. CU, H12, OU. 이게 포도당인데 이걸 좀 기본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 자, 어차피 우리가 섭취할 때는 포도당을 제일 많이 섭취하니까 수소가 개수비로는 제일 많지만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각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보면 수소는 질량이 1밖에 안 된다. 1. 그럼 탄소는 12가 되고 산소는 16이라는 상대적인 질량비를 가져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 우주에서도 개수비가 12대 1이지만 질량비가 3대 1밖에 안 되는 이유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비, 원자량의 비를 고려하기 때문에 수소는 1이고 헬륨은 4죠.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가 있으면 12밖에 안 되겠지만 6개가 있으면 72가 될 거고 6개가 있으면 산소는 96이 될 거야. 이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도 이 비율은 틀리지 않지 않을까? 어차피 포도당이 기본이 되는 물질이고 여기서부터 아미노산 나머지도 만들어질 테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건 우리는 포도당을 좀 생각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고 그 다음 수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어디를 봐도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여기는 아니지만 산소가 좀 많은 편이야. 산소라는 원자는 아주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반응해서 막 들어가 버려요. 자, 우리 몸속에 사실은 이런 거 말고 뭐가 또 많냐면 물이 아주 많죠. 물이 아주 많습니다. 생명체 내에는. 그런데 산소는 하나고 수소는 2개라도 우리는 질량비를 따지니까 얘는 2고 얘는 16이니까 1대 8, 8배나 질량비로는 더 산소가 많다. 어찌됐거나 그래서 산소가 제일 많다라는 거. 우리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펜 들고 A번을 봅시다. A.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왼쪽에는 지각, 오른쪽에는 생명체가 나왔어요. 뭐 원으로 그래프 나왔고요. 거기도 첫 줄에 보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산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지각과 생명체니까 산소가 제일 많죠. 이유는 밑줄 치세요. 산소는 수소,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든다는 건 반응성이 커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성 물질을 보면 지각에는 형광펜 칠해져 있네. 규산형 광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광물의 92%는 다 규산형 광물이라고요. 생명체에는 물과 소량의 무기물을 제외하며 유기물로 되어 있는데 유기물은 전부 다 탄소화물이다. 그래서 탄소화물에도 별표 치시고 우리는 탄소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 해서 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나왔는데 규산형 광물이나 탄소나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성질이 있니? 탄소도 14족이고 규소도 14족이다. 자, 14족이라고 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필요하죠? 4개 필요하죠. 그럼 결합을 몇 번 해야 될까? 4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모형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모형입니다. 이게 탄소의 모형이고요. 가운데 까만 게 탄소입니다. 하얀 게 수소예요. 수소 자리에 다른 애들이 가도 되고 요게 이제 탄화수소를 나타내는 건데 규소도 똑같은 14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규소의 독립형 구조, 정사면체 독립형 구조라는 걸 할 건데 한번 봐보세요. 규소를 먼저 합니다. 자, 규소는 14족이라서 결합을 4번 할 건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 이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정사면체 구조로 갈 거다. 정사면체 구조. 자, 이 옆에 똑같은 원소가 온다면 정사면체일 거고요. 다른 원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면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면체. 사면체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사각형이 되는 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로 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면체 구조. 이건 정사면체 구조. 이런 구조다라고 좀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가질 건데 SiO2니까 여기에 산소가 옵니다. 산소가 이렇게 산소가 오고 여기 옆에 있는 산소는 O2-. 얘도 E-. 자, 산소가 E-라는 거 배웠으니까 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산소니까 E-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규소는 14족이니까 4+가 된 거죠. 4+. 자, 우리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하는 겁니다. 4+.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산소는 16족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얘한테 하나를 뺏어왔어. 오? -1이야. 그리고 밖에서 하나를 얻어온 겁니다. 그럼 -2 됐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하나 뺏어오고 밖에서 하나 얻었어. E 마이너스. 냈다 똑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결론적으로 밖에서 4개를 얻어와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규소는 4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 하나씩 뺏겼기 때문에 4 플러스야. 근데 산소는 하나만 얻었잖아. 그럼 원자가 저 6개인데 안 정해지나? 아니죠. 하나를 밖에서 얻어온 거지. 그러니까 산소들은 규소 걸 하나 뺏었지만 밖에서 하나씩 받아온 겁니다. 받아왔어요. 총 몇 개를 받아왔냐? 4개를 받아왔다. 이렇게 사면체 구조로 정 가운데 중심에 SI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구조를 우리는 독립형 구조라고 합니다. 독립형 구조. 독립형이라는 건 이 자체로 그냥 독립돼 있다. 다른 애랑 더 이상 연결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규소 SiO2 일단 사면체 구조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면 마이너스 4잖아. 그지? 4 마이너스니까 누구랑 결합을 할 거야. 무슨 결합을 하겠니? 이온 결합을 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철이 온다. 그럼 철은 2 플러스니까 이거 몇 개가 와야겠어? 2개가 오면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암석을 만든다. 이게 무슨 구조라고? 독립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독립형 구조를 보시면 제일 아래 표에 있죠.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한 거고 특징으로 보면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마그네슘 밑줄, 철 밑줄, 양이온 동그라미.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의 이온 결합을 만든 거야. 감남석.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까지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암석을 외워야 됩니다. 누구라고? 감남석. 그래서 얘 거기다 별표 치시고 앞으로 감남석, 휘석, 각섬석, 흑모, 석영, 장석을 꼭 외워야 된다. 꼭 외워야 된다. 일단 우리 독립형 구조 하나 배웠죠. 독립형 구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독립형 구조라고 했는데 얘를 보면 이렇게 생긴 독립형 구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이건 탄화수소예요. 탄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탄소끼리 공유결합을 한 건데 이건 탄소니까 그래. 탄소는 탄소끼리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탄소의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요. 얘는 규소끼리 결합은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SI가 결합을 4번을 할 거고, 그치? 이게 다 산소야. 그럼 독립형 구조가 될 건데 이 산소가 옆에 있는 또 다른 SI랑 결합을 하고 여기 있는 산소가 또 옆에 있는 SI랑 또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다 산소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으로 계속 가. 요거는 공유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어디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냐면 이것도 다 공유결합이 맞지만 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한 줄로 쭉 가. 이런 걸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단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사슬이 되는데 사슬이 하나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산소를 SI가 또 공유할 수도 있잖아. 그지? 얘도 공유하고 얘를 또 공유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슬이 하나였던 게 2개가 되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복사슬 구조라고 해요. 복사슬 구조. 그러면 단사슬 구조와 단사슬 구조가 합쳐져서 복사슬인데 복사슬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쭉 연결이 돼 하나의 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하나의 면이 될 겁니다. 그걸 판상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의 판이 된 거야. 판. 그 다음에 판이 된 애가 이게 단사슬인데 복사슬 판상이 됐다가 이 위로도 또 결합해. 그러면 판 하나, 판 2개, 판 3개가 입체 모양을 이루겠죠. 그걸 망상구조라고 합니다. 망상구조.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독립형 구조. 독립형 구조가 사슬형 구조로 바뀔 수 있고 바뀌는 건 아니고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사슬 구조가 있고 복사슬 구조가 있고
복사술 구조는 판상이 될 수도 있고 판상 구조는 망상, 그물처럼 망상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독립형에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이 되면서 공유결합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면 공유결합이 복잡하게 많아진다는 건 결합이 단단해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가면서 외부의 충격에도 강해지고 기후변화에도 강해져서 우리 뭐에 강해진다고 하냐면 풍화와 침식에 강해진다. 풍화에 강해진다. 가장 풍화와 침식에 강한 게 망상구조인데 대표적인 게 SiO2라고 해서 석영과 장석입니다. 물론 다 SiO2를 기본으로 하지만 석영과 장석이 망상구조로 가장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 여러분들은 이름만 좀 기억합시다. 독립형 구조에 누가 있다 그랬지? 감남석. 단사슬엔 누가 있습니까? 휘석. 복사슬의 각섬석, 판상구조의 흑은모, 망상구조의 석영과 장석이 있다 그래서 석영과 장석의 별표 치시고 판상구조의 흑은모를 좀 기억하세요. 흑은모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수 있어요. 까만데 어두운 색인데 어떤 암석이 바위 같은 게 조그만 바위가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렇게 얇은 판으로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쪼개짐이 있는. 그래서 쪼개짐, 이렇게 판끼리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흑은모라고 하는데 흑은모랑 석영과 장석 누가 풍화와 침식에 가장 강하다고? 복잡해질수.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62페이지까지 한 건데요. 그 위에 규산형 강물이라는 딱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런 거 막 꽉 모여서 공처럼 생겼죠? 결합이 복잡해질수록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이 정도를 알면 SiO2에 대한 규산형 강물에 대한 건 다 한 겁니다. 지각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 그래서 규산형 강물이 92%를 차지한다. 얘네들이 합쳐서 92%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감남석, 휘석, 각섬석 전부 다 SiO2로 됐지만 구조가 단순하게 이렇게 삼연체 구조가 음이온을 띠고 금속과 결합했다. 독립형. 한 줄로 산소를 공유했다. 단사슬.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했다. 복사슬. 이런 식으로 점점 복잡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과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암석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탄화수소, 탄소화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